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자들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아파트 전세가 만기됐을 때 내 집을 갖다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좀 중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0대 맞벌이 부부인데요. 마곡지구내 기업 직장인 부부인데, 저희 지난달에 상담했던 케이스입니다. 결혼 3년 차에 자녀가 없고 2년 내에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은 결혼할 때 부모님 좀 도움 받고 했던 아파트 전세 보증금 4억 5천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대출 5천 정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026년 6월이 만기인데, 이제 요즘에 아파트 전세 시장을 보면 매물도 많이 없고 26년에 만기 되시는 분들은 동일한 케이스일 텐데 전세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4억 5천짜리 집이었는데 2억을 인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오를 것 같으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집을 알아보고 저희 사무실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담을 의뢰했던 게 마곡 직장인이다 보니까 최근에 마곡에 주택 공급하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없고 롯데 루에스트 오피스텔을 좀 알아보다가 여기 이제 분양가나 이게 적정한지, 그 다음에 본인들의 자금에서 적합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려 왔던 케이스입니다. 일단 여기 69제곱미터형을 봤는데 이제 2년 내에 자녀 계획도 있으니까 너무 작은 거는 그렇고, 그래도 방이 25평 아파트와는 유사한 면적으로 알아봤었는데 분양가가 무려 12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자금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최소한 8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보통 보면 상담하시다 보면은 대출 받으면은 얼마 나갈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안 하세요. 여기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자 비용을 작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8억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은 4% 금리 적용했을 때 대략 한 27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게 됩니다. 이것도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순수 이자만 이렇게 나가게 돼요. 만약에 현재 4.5% 이상 금리로 적용받는다 한다면 월 300만 원 이상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이상한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대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오피스텔은 이게 대출 아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분들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8억이면 좀 큰 금액이다 보니까 한도가 안 걸리다 보니까 분양사무소에서는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라, 이제 이런 안내도 받았나 봐요. 이제 오피스텔 대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전입신고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안 맞는 부분이고 좀 무리한 대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오피스텔이 투자성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분들의 상황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 매매 가격으로 가격이 적정하냐, 그 다음에 이분들 자산 상황에서 적정하냐, 이걸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거와 그러면 같은 대안으로서 제가 찾은 방법을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제가 찾는 대안 방법이 여러분들이 집을 줄여가거나 그 다음에 내 집을 찾는 분들에게는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찾았던 첫 번째 대안은요, 같은 오피스텔군으로 찾아봤어요. 마곡지구에는 총 14,000실의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원룸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신혼부부들이 살기 괜찮은 10평 이상의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나 이제 3인 가정도 거주 가능한 아파트 20평대와 유사한 면적의 오피스텔도 일부 있거든요. 물론 르웨스트가 거기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데, 르웨스트를 제외하고도 마곡지구 내에서 제일 면적이 큰 게 양천 향교역에 있는 대방드림시티 오피스텔입니다. 양천 향교역에서 출구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점은 되게 장점인 오피스텔이거든요. 우리 역과의 접근성은 오히려 르웨스트보다 훨씬 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양천향교역과 마곡나루역 차이가 있고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구조의 차이를 보면 이래요. 구조는 마곡나루 롯데 르웨스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69제곱미터가 아파트 20평대하고 보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방 3개, 화장실 2개로 잘 갖춰져 있고, 또 여기에선 좋았던 거는 발코니나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금액이 이분에게는 좀 안 맞는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마곡나루 롯데 르웨스트는 69제곱미터형이고 양천향교역 대방님 64제곱미터형입니다. 매매가는 12억과 5억 9천. 자, 벌써 여기에서도 제곱미터당 가격이 1,700만원대와 900만원대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평당가로도. 준공 시기는 물론 7년 정도 늦었습니다. 르웨스트가 2024년 8월 준공이고
양천양교 대방님시티가 2017년 1월 준공이니까 한 7년 정도 차, 신축과 구축 차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같은 경우는 롯데 루에스트가 876세대, 대방님 1281세대인데 세대수 보면 대방님이 유리해 보이지만 대방님 단점은 여기는 대부분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비슷한 컨디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매매가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익률은 그냥 1% 정도 차이가 나고요. 왜냐면 5천에 300과 3천에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 월세 차이에다가 뭐 매매가는 그 이상 차이가 나니까 수익률 차이 날 수밖에 없죠. 장단점을 보면 루에스트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이제 마곡나루역 역세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 그 다음에 아파트처럼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건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점은 마곡의 최고가 오피스텔이라는 거, 또 이분한테는 무리한 대출로 가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단점이죠. 반면에 양천양교 대방짐시티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이 여기에도 들어가려고 해도 약 한 2억 가까이 대출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취득세가 4.6% 높다 보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감안하면 거의 2억 가까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과 2억은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매매 가격도 마곡 치고도 좀 저렴한 편이 64제곱미터형이 5억 9천이면 사실상 아파트를 대체하는 오피스텔 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투자성도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9호선이 양천양교역이 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인데요. 반면에 단점은 이제 오피스텔 특유의 원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변 공사장이나 구도심 환경이 좀 같이 있다는 것은 좀 단점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대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대출이 없는 집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 마곡지구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큰 장점, 셔틀버스가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다니는 중에 3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김포 한강신도시의 운양동의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라는 곳과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또 차이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도시의 아파트와 서울의 역세권 오피스텔 유사한 구조로 한다면 어디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의 출근하기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일단 출퇴근 30분 내외에 소요되게 집 앞에서 사무실까지 바로 이동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약 1498세대에다가 2013년에 지은 아파트니까 10년이 좀 넘은 아파트죠. 하지만 단지가 쾌적성이 굉장히 좋아요. 지리적 조건상 공원이나 산 여러 가지 잘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강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신도시 특유의 교육 여건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자녀 양육 환경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지의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서 4억 5천만 원의 매매가니까 거의 무리 없이, 대출이 거의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고, 취득세도 1%대로 받으니까 이 부분 역시도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집을 사는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해서 이제 내 집을 팔고 내 자금을 활용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뭐 10억대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선택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신도시의 아파트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은 일단 대부분 서울 역세권이다 보니까 도보 출퇴근이 어디든지 좀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의 종합병원이나 은행, 상업시설 등 인프라가 풍부하고요. 이 오피스텔로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인근 아파트 대비 저렴한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고, 특히 오늘 보여드린 대방 DMCT 같은 경우는 양천양교역 직 연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도시 아파트는 대출 없이 주택이 구입이 가능하죠. 4억대니까요. 근데 여기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역세권 주변에서 출퇴근 가능한 신도시들을 보면 의외로 가격이 괜찮은 아파트들을 은근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의 학교나 공원, 신도시 주거 인프라가 굉장히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도심과 신도시를 인프라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 거주해보면 의외로 쾌적성이 신도시가 좋다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 자녀 출산 후에도 교육 시에도 거주 여건이 굉장히 양호해서 이사가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단점들을 볼까요? 역세권 오피스텔 단점은 일단 2억 정도 대출이 들어가고 세금에서도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건축 용도가 오피스텔이라는 구조적 약점, 왜냐하면 오피스텔 자체 내에 복도식으로 돼 있고 또 원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주거 여건이 아파트만큼 완벽하진 않아요. 반면 아파트는 단점은
역세권이지만 어쨌든 신도시는 서울에 비해서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만나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투자성과 주거 쾌적성 어느 걸 더 우선시할 거냐, 이걸 갖다 잘 우리가 포트폴리오 조정한다 한다면 좋은 투자처가 되는데요. 제가 은퇴하신 분들에게 추천한 방법은 신도시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여기에는 투자성을 고려하지 않고 쾌적성만 따라서 이사를 하고 남은 자금으로 투자성이 있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나 서울 역세권, 서울 인근의 오피스텔들로 투자를 한다 한다면 좀 더 나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들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대안으로서 이런 약간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보는 거, 이런 선택 기준이 있다, 이런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